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FCA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CA 조건은 물론 운송 방식 불문 조건에 해당하죠. 운송 방식 불문 조건이라는 것은 뭔가요? 네. 해상 운송이나 항공 운송, 뭐 도로 운송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FCA 조건은 프리 캐리어의 약자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의 범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셀러가. 그렇죠? 그래서 이 셀러가 부담하는 만큼 FCA 조건으로 거래할 때 수출자는 가격에 요 비용만큼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 더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건값이 10불이고 운송인한테 운송해 줄 때까지 비용이 만약에 1불이다 그러면 FCA로는 11불. 그래서 US 달러 11불 FCA. 만약에 넘겨주는 장소가 인천공항이었다 그러면 인천 에어포트. 다시요. 어떻게 기재한다고요? US 달러 11 FCA 인천 에어포트.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먼저 이 free라는 단어, 이걸 동사로 보시면요. 주어가 있어야 되겠죠? 주어는 누구예요? 주어는,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셀러가 지불하는 비용의 범위라고 그랬으니까 주어는 셀러예요. 그래서 seller shall be free 그런 뜻이죠. free라는 거는 뭐예요? 의무로부터 벗어난다. 자유스러워진다. 따라서 셀러는 캐리어는 운송인을 얘기해요. 포워더 보통 포워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포워더한테 물건을 넘겨주면 그때부터 의무로부터 프리해진다. 어떤 의무로부터요? 비용 부담, 그 다음에 책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죠. 기억하기 쉬우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seller shall be free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셀러는 언제부터 프리해지느냐 의무로부터 벗어나느냐 캐리한테 옮겨주며 그래서 매도인의 구내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개 FCA 조건일 경우에는 운송 계약을 바이어가 체결을 해요. 그래서 바이어가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어느 운송인과 접촉을 해라. 이렇게 연락이 오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포더한테 연락이 와요. 저 혹시 이번에 미국에 수출하시죠? 바이어가 누구시죠? 아, 이번에 제가 운송인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이번에 물건을요. 인천공항까지만 옮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인천공항에 옮겨놓는 순간에 더 이상의 비용과 책임의 의무는 셀러는 없다. 그때부터는 다 바이어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수출 통과는 해서 넘겨주는 거예요. EXW 같은 경우에 어저께 배운 EXW는 수출 통과를 하지 않은 상태로 넘겨줬잖아요. 이거는 한 상태로 넘겨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겠죠? 그죠? 따라서 FCA일 경우에 셀러가 지불하는 비용은 어디까지다? 운송인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갖다 놓을 때까지다. 따라서 셀러가 부담하는 비용은 EXW 조건일 때의 비용. 그러니까 사실 이건 비용이 없는 거죠. 0이죠, 0. 그렇죠? 그 다음에 수출 통관비. 이거는 뭐 몇 푼 들지도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륙 운송비. 이게 크죠. 내륙 운송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공장이 뭐 수원에 있다. 그럼 수원에서부터 인천공항까지 운반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비용을 여러분들 셀러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공장에서부터 운송인이 지정하는 장소, 대개는 FCA일 경우에는 대개는 공항을 지정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비행기를 운송할 때 많이 쓰고요, FCA를.
그래서 공항까지만 갖다 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위험의 분기점은 비용의 분기점과 동일해요. 그래서 공항에 갖다 놓을 때까지만 안전하게 갖다 놓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어떠한 사고나 뭐 이런 걸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그건 다 바이어 책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 통과는 매도인이 하고요. 셀러가 하고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한다. 그래서 이 수출 수입 통관일 경우에는 EXW, 그다음에 DDP를 빼고는 수출 통과는 수출상, 수입 통과는 수입상이 한다. 그게 원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매수인의 임의보험이다. 무슨 뜻이에요? 보험은 양쪽 다 가입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에 들면은 누가 든다? 바이어가 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보험은 뭐하고 연관이 된다고 그랬죠? 위험하고 연관이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셀러는 공항까지만 갖다 놓으면 되고 공항에서 출발해서부터는 사고 나는 거는 다 바이어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으니까 보험에 들면은 누가 든다? 바이어가 드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쵸? 왜 당연해요? 당연하니까. 보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라도 비행 중에 사고 날까봐 드는 게 보험 아니겠어요? 근데 비행 중에 사고 나는 거는 누가 그 위험을 감당한다? 바이어가. 그러니까 보험에 들면은 바이어가 든다. 자, 그러면 안 들 수도 있을까요? 보험을 바이어가? 네, 안 들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강제보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로 보험을 들게 돼 있는 거는 인건텀즈 조건 중에는 CIF하고 CIP 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운임은 당연히 후불이에요. 왜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면 미국, 싱가포르면 싱가포르 도착한 다음에 운송인이 바이어한테 청구하게 돼요. 운임을. 그래서 운임은 후불이다. 운임 후불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영어로 collect, C-O-L-L-E-C-T, collect. 보통 우리 collect 하면 뭔가를 모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무역에서는요, 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collect, 후불이다라는 거고요. 매도인이 구내에서 인도할 때 만약에 바이어가 니네 창고에서부터 인수해 갈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적재까지 해줘야 돼요. 그게 EXW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FCA일 경우에는 국내, 수출 국내 어느 지점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저는 일반적으로 공항을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창고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아주 드물어요. 예. 저도 그런 경우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했을 때는 EXW하고 다른 건 뭐냐? 일단 수출 통과는 수출상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재하는 데 필요한 공장에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물건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게차로 컨테이너에다 옮긴다. 그 비용도 셀러가 내야 된다. EXW일 때는 안 내도 된다. 셀러가. 그게 차이점이에요. 두 가지가. 정리해 드릴게요. 두 가지 차이가 뭐다? 수출 통관을 해야 되고 적재 비용을 지불하고 그 책임도 져야 된다. 그 적재하는 동안에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진다.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인도할 때 그때는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매도인의 양하 의무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공항을 지정했다. 그러면 공항 앞에 창고 앞까지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창고 앞에서 물건을 내릴 때 이때 모든 비용과 책임은 그거는 바이어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언로딩이라는 게 양하. 그래서 여러분들 공장에서 트럭에다가 물건을 싣고 공항에 갔을 때 공항에 가면 그 보세 창고 있잖아요. 그죠? 보세 창고에 트럭이 딱 멈춘 상태까지만 그때까지만 셀러 책임이고 거기서부터 물건을 내릴 때의 위험 혹시 떨어뜨려가지고 깨졌다? 그런 것들은 모두 바이어 책임이다. 비용 그것도 바이어가 지불한다. 그 다음에 FOB 조건일 때 부산 그러면
예, 해상 전용 조건이잖아요. FOB라는 거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부산은 이거는 포트를 의미해요. 그래서 부산 포트 이렇게까지는 안 쓰셔도 돼요. 근데 FCA로 쓰실 때는 이거는 배로 가는지 아니면 뭐 비행기로 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배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포트까지 기재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되게 실무에서 그냥 FCA 부산 뭐 이렇게 그냥 쓰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산 이렇게 쓸 때도 CY, 뭐 CFS 등 가급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CY라는 거는 뭐예요? 컨테이너 야드고 CFS라는 거는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화물 치파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는. 어쨌든 부둣가에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둣가에 있는 컨테이너 쌓아놓는 컨테이너 야적장 CY. 그 다음에 그 CY 내에 어떤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량 화물들을 이렇게 모으는 지파소가 있거든요. 건물이 있거든요. 창고 같은 거. 그걸 CFS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EXW 조건에서 매도인이 운송수단의 적재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책임질 수 없을 때 사용을 한다. 뭐 이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거 기억하려면 또 머리 아파요. 생각하려면 그쵸? 그쵸? 왜냐하면 EXW에서는 매도인이 적재 의무가 없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수출 통관의 의무도 없잖아요. 근데 공장에서 인도하는 조건인데 그런 것들을 셀러한테 책임을 지고자 할 때, 그쵸? 적재 의무도 지고 적재 비용도 내라. 그 다음에 통관도 해라.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때는 FCA를 쓰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0에서 바뀐 내용이 뭐냐면 온보드 BL이 가능하다. 온보드 BL이라는 건 뭐냐면 BL상에 온보드 날짜가 찍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FCA 그러면 온보드 안 된 상태에서 인도해 주는 거잖아요. 공항 창고에서 인도해 주는 거잖아요. 비행기에 실렸을 때가 아니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보드 비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의 자가 운송이 허용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인것dom지에서는 운송은 제3자를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자가 운송도 해도 좋다.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자가 운송 해왔어요. 그죠? 아, 자기 차 있는데 모터로 돈 주고, 그쵸? 남의 차 빌려가지고 운송을 하겠어요. 내륙 운송할 때. 그쵸? 자, 그런데 이게 간단하죠. 그죠? 내용이. 이건 좀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원리만 알면. 원리, 뭐였어요? 첫 번째. 제목의 의미는, 제목이 뜻하는 바는, 예, 비용의 셀러가 운송인한테 지불하는 비용의 범위다. 수출 가격에 플러스 시키는 비용이다. 그다음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같다. 수출 통과는 매도인, 수입 통과는 매수인이 한다. 그 다음에 보험은 CIF, CIP가 아닐 경우에는 양쪽 다 가입의 의무는 없다. 그러나 들면은 누가 든다? 항공이나 해상 운송에 대한 위험을 책임지는 사람. 그러니까 위험의 범위를 알게 되면 바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송계약은 누가 체결한다? 당연히 운송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체결한다. 이때 운송비용이라는 거는 주된 운송, 그러니까 해상이나 항공운송 운임이죠. 그러니까 비용의 범위를 알면은 운송계약 누가 체결하는지 당연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과율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간단하다 기억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또 이제 계속 이제 지금 11가지 조건 중에 2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또 이제 나머지 9가지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실 때 훨씬 편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